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빅딜 합의가 단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를 수 없다며 청문회 출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이를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덮어놓고 부르면 안 된다, 망신 주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국조의 성과와 여론 추이 등을 보면서 출석 요구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요.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과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형제와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성역 없이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국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핵심 실세였던 이명박, 이상득, 박용진 라인, 그리고 현재 최경환 임상직, 그리고 현재의 에너지 공격 사장 라인까지 책임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할 것 같고요. 친이계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당 대표와 원내대표한테 왜 합의를 해줬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역시 이재호 의원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십상시 문건 논란이라는 현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난 정권을 제물로 삼아 자기들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친이계 인사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국조 때 정파적 주장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에 걸림돌이 됐던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조 합의를 비판했고 정병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국조는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MB정부의 상징인 4대 강에 대한 국조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서인지 오늘 친이계의 반발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문제가 부상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경우 친이계의 반발 강도가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공무원 연금과 분리해서 보지 않을 텐데요. 이 때문에 국정조사 제대로 되겠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야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공무원 연금 개편을 언제까지 처리할지의 문제와 자원외교 국조를 진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놓고 오늘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편 시한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면 국조를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통해 두 문제가 질적으로 연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는 서두르되 공무원 연금 개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흔들리면서 자원외교 국조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에 정의당,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등이 공동으로 자원외교 문제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 교수는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통산적인 시각을 문흥설과 음모설로 나눴습니다. 문흥설은 MB정부 당시 관료들이 국제 가스 가격이 떨어질 것을 진짜로 모르고 투자를 감행하는 등 문흥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시각입니다. 음모설은 MB정부가 부실한 사업을 일부러 인수해 주주, 채권자, 외국 은행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고 교수는 이 두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의혹이지만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정부가 우리가 직접 탐사하고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른바 자주 개발률 목표를 공기업들의 과제로 내리는 순간 공기업 사장들은 무조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매달려 성과를 내야 했고 그만큼 신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고 교수는 묻지마 투자와 비리를 막는 브레이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작동을 안 했는지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